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천회장이 떠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천회장도 달걀 2개 먹고 힘내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 달걀 2개, 우유 1잔 마시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배고프면은 또 챙겨 먹어야겠죠. 시간 되면 간혹 장어도 드세요. 장어도 드시고, 요즘 보니까 장어탕 좋아하시는 분 많대. 저는 처음에 장어탕 좀 먹기에 좀 불편했었는데 그것도 먹다 보니까 계속 먹어지더라고, 장어탕. 하여튼 기력을 돋구기 위해서는 장어만한 게 없더라. 뭐 남자들 뭐 정력이 좋다고 막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그 시그러진 기운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지 이 정신력도 강해지더라고요. 이 몸이 비실비실 되면은 이 정신력도 비실비실 돼. 일단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건강, 체력. 이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은 투자력이다. 체력이 있어야 투자도 잘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 사진 속의 인물 임창정 씨, 참 임창정 씨 노래도 잘 부르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런 데 꼬여가지고 꼬인 건지 뭐가 다도 좀 알쏭달쏭해요.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상당히 지금 본인도 난처할 겁니다. 그래서 임창정 씨가 나는 피해자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지난달 그 시작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 폭락 사태로 8개 종목이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 날아갔어요. 8조 원. 여러분 8조 원이에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인데 8억이 아니야. 8조 원이에요.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라더견 그 호환투자자문 대표랑 친밀한 유명 가수 임창정은 물론이고 주가 조작 1등에게 자금을 건넨 고액 자산가 해당 종목을 장내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들을 순수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또 지적이 있네.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기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불법 가능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불법 투자 행위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논리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해서 미미하게나마 제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긴 했는데 법의 판단을 받아야 뭐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 대표 등 이번 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한 그 주가 조작 일당들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자 명의로 이제 휴대폰을 이제 개통해요. 개통을 해가지고 그 매매 가격을 미리 짜는 거야. 미리 짜가지고 거래하는 그 통정 매매 방식, 통정. 이 통정 매매 방식으로 8개 종목을 주가를 한 2, 3년 동안 대폭 끌어올립니다. 대폭 끌어올려가지고 40% 정도의 증거금으로 2.5배만큼 주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2.5배를 주면 쫙해. 레버리지 땡기는 거지. 나중에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이 파생상품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하죠. 파생상품. CFD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거야. 그런데 그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니까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을 내던지는 거예요.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 치고 이 타깃된 대성홀딩스, 뭐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8개 종목, 8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한 50에서 한 80% 정도 안팎으로 폭락했죠.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데 이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행위로 혐의로 입건을 해요. 가담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 때립니다. 사태가 커지니까
투자자들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로 수익을 낸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그 고수익을 내준다기에 믿고 돈을 맡겼는데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거야. 일부 투자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채권 추심을 유예하고요.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면제해줄 수 있나? 지들이 이거 알고 선택한 건데.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고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3%죠. 연 3% 안팎으로 이보다 조금 높은 예금 특판 상품이 나오면 은행이 그 오픈런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투자금의 몇 배 수익을 원하면서 묻지마 투자에 나선 거는 암묵적으로 그 전주 역할을 수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서 비판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한 금융사 관계자가 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모든 자산 시장에서 기본 원칙은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손쉽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투자 사기를 치겠다는 말과 같은데, 이렇게 고수익을 기대하다가 손실이 나니까 나는 피해자다.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통하는 정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투자자가 의사결정할 때 공정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투자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가 타깃이 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니까 투자 경고가 나오는 와중에 장내 매수한 개미들 역시 단순히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데퓨 일당이 주가를 끌어올린 삼천리, 뭐 대성홀딩스, 서울도시가스 등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투자 경고가 나왔어요. 지난 2, 3년 동안 주가가 1000% 급등을 했어요. 급등 1000%야. 이게 기초 체력 없이 오른 주가가 과열 상태라면서 언제든지 큰 폭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수법이 조금씩 바뀔 뿐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 조작은 이를 투정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 자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역시 낮은 수준으로라도 처벌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통정매매는 불법이에요. 불법. 뭐 조금씩 올렸다, 사토로 알고 짜고 치고 샀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가 봐요. 하여튼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형사처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창정 씨 좀 안 되긴 안 됐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런 사건, 사고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